자, 오늘은 관포지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포지교는 워낙 유명한 사자성어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한테 중국의 우정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사자성어를 들라 그러면 다 중마고하고 쌍벽을 이루는 게, 그죠? 중마고하고 쌍벽을 이루는 게 관포지교예요. 근데 그 스토리를 아세요? 물어보면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관포지교 스토리는 상당히 깁니다. 그리고 대단히 감동적입니다. 사마천은 관중과 포숙의 우정 이야기를 관안열전, 사기에 보면 관안열전이라고 있습니다. 관중과 안자를 다루고 있는 제나라를 대표하는 두 재상의 기록에다가 짤막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짧아요, 두 사람 이야기를. 요 두 사람 이야기를 이런저런 좌전이라든지 기타 다른 책들을 모두 참고해서 제가 재구성해서 지금 들려드리는 겁니다. 관포지교를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먼저 조직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그래서 작은 조직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이제 가정이 제일 작은 조직이죠. 단위가, 그죠? 그래서 가정이 중심에 있고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있죠. 그죠?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집안은, 그죠? 이 집안에서 요 가정이라는 것 가운데 중심에 누가 들어와 있느냐에 따라서 가정의 성격과, 그죠, 형태가 달라지죠. 아버지가 이 중심에 딱 들어와 있으면 가부장적인, 그죠, 권위적인 가정이 되겠죠. 그죠? 어머니가 들어와 있으면은, 뭐라 그럽니까? 여성주의가 강한, 그죠? 모성이 강한 가정이 될 것이고, 자식이 떡 들어와 있으면은 자식만을 위하는, 이제 중국식으로 얘기하면은 그 샤오황띠, 소황제 집안이 되는 거죠. 그죠? 예. 이렇게 중심에 누가 들어와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가정의 또는 그 조직의 성격 특성이 달라진다. 이게 가정이면, 왕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왕조는 제왕이 있고 관료가 있고 백성이 있죠. 그죠? 예. 근데 아까 보셨지만 가정은 상호작용을 합니다. 서로 화살표가 쌍방향으로 가 있잖아요. 그죠? 보시면 그냥 봐 넘기지 마세요. 여기 왕조 체제에서는 쌍방향으로 화살표가 가지 않습니다. 그죠? 관료는 왕에게 충성하지만 백성은 관료한테도, 그죠? 세금도 내고, 그죠? 노동력도 제공하고 왕한테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래서 백성이 일방적으로 착취를 당하는 구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왕이 이코르 왕조가 되는 그런 구조였죠. 이런 왕조 체제의 조직도 있고요. 그리고 일반 조직의 구조도를 보게 되면은, 자, 조직이 있고, 리더와 인재와 시스템으로 되게 구성이 됩니다. 그렇죠? 네. 뭐 여기서 크게라기보다는 벗어나는 조직은 없습니다. 이 세 요소로 이루어지는데, 이 세 요소 가운데 어떤 요소가 핵심, 중심을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모든 조직의 의사결정 구조라든지 모든 요소들이 전부 다 리더에게 의존하는 리더 중심인 조직을 독단형 조직이라고 부를 수 있죠. 그죠?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우리 조직은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조직 가운데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 잘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리더는 어떤 리더인지도 잘 살펴보세요. 자, 모든 걸 시스템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조직? 비인간적이야. 그죠? 뭐든지 법대로만 하려고 그래요. 사규. 그죠? 우리 회사 규칙대로 다 뭐든지. 뭐 안 봐줘. 그죠? 그 비인간적이야. 사람, 인재 중심으로, 특정한 인재 중심으로 모든 걸 전부 다 굴려가려고 하는 이 조직은 나중에 자칫 잘못하면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노사 비중이 큰 조직이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지나치게 엘리트 위주로 중심으로 굴러가는 조직이라든지 이런 조직들, 뭐든지 사람 중심으로 굴러가는 조직은 대단히 효율성이 떨어지는 조직입니다. 오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오늘 이 관포지교의 핵심이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만들어줍니다. 실제로. 그래서 황공과 관중과 포숙이 상호관계를 맺으면서 한 나라를 부국강병으로 만들고 백성들을 부민으로 부유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모델입니다. 이들 관계가, 관포지교가. 그래서 조직론에 있어서도
관포지교라고 하는 이 우정의 사자성어가 결코 의미 없는 사자성어가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바람직한 조직의 모습을 갖추려면은 그 중심에 리더도 인재도 시스템도 아닌 가치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조직, 우리 회사가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조직이고 회사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상호 논의가 필요하고 서로 그 가치를 위해서 노력하는, 그래야만이 경쟁력을 가집니다. 전 세계에 지금 기업을 얘기할 때 뭘 얘기를 해요? 그 기업의 가치를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얘기합니다. 지금 당장 가지고 있는 그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만 가지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유형의 가치도 있지만 무형의 가치도 항상 평가를 하거든요. 이 조직이 앞으로 얼마나 더 크게 발전할 수 있느냐라는 미래의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항상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가치를 서로 추구할 때 가장 바람직한 조직이 되지 않겠느냐. 그럴 경우에 바람직하고 훌륭한 조직의 모습. 첫째, 리더의 개입은 작고 적을수록. 둘째, 제도는 간결하고 분명할수록. 셋째, 인재는 자유로울수록. 이런 조건과 같이 어울려서 충족이 된다면 가장 완벽한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관포지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언젠가는 노무현지교도 고사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아시다시피 노무현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관계는 어떤 관계로 맺어져 가지고 지금 두 사람이 같이 대통령이 되기까지 과정, 이런 과정을 볼 때 드라마보다도 더 드라마와 같은 관계를 형성을 해왔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이 두 사람의 관계도 역사 속에서 관포지교와 더불어서 또 하나의 인간관계로서 구전되고 기록될 가능성이 커 보여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